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축분 243일. 한국보다 4배 많다며 여유롭던 일본. 그런데 창고를 열어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2일. 고작 12일치밖에 없었습니다. 9조 4천억 엔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547일치를 비축하고 있었고 삼성은 히토류 없이 모터를 만드는 기술까지 완성했습니다. 27년간 한국을 무시해온 일본 관료. 일본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후지와라 케니치,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서 27년간 소재반도체 정책을 담당한 심의관입니다. 그날 새벽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오전 4시 17분. 화면에 뜬 이름은 나카무라 국장이었어요. 후지와라, 지금 즉시 청사로 와. 긴급 브리핑이다. 27년 관료 생활 동안 새벽 4시에 긴급 소집을 받은 건 딱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세 번째가 오늘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도쿄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NHK 속보를 확인했죠. 중국 상무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 예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지하 2층. 위기대응실 문을 열자 이미 12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급하게 울렸습니다. 후지와라, 여기야. 나카무라 국장이 손짓했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상황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인다. 히토류 수출 통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17개 원소.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쥐고 있는 전략 자원이죠. 확실한 정보입니까? 베이징 대사관에서 새벽 2시에 긴급 타전해 왔어. 오전 10시에 공식 발표한다더군. 나카무라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니터마다 실시간 뉴스와 주가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니케이 선물 지수가 이미 3% 넘게 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비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게 문제야. 후지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축분 실사 결과가 방금 올라왔어. 국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빨간 글씨로 급비라고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 243일분 비축. 실제 확인 12일분.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243일이 12일이라고요? 231일치가 어디로 간 겁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나카무라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243일이 맞아. 그런데 실제 창고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민간 위탁 비축분이 문제였어. 계약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물이 없는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히토류 비축 업무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에 위탁해왔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민간 기업들이 장부만 채우고 실물은 팔아버린 겁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도 몰랐어. 정기 실사가 3년에 한 번이니까. 3년에 한 번이요? 전략 물자를 3년에 한 번만 확인한다고요? 예산이 없었어. 자민당이 계속 삭감했잖아.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7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위기관리 시스템. 그게 종이호랑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후배 사무관 이시카와 유키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시카와? 중국 상무부 기자회견이 10시가 아니라 지금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벽면 대형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안보와 전략자원보호를 위해 금일부로 히토류 1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에 이어 히토류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방국 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우방국.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미국과 대립 중인 일본이 중국의 우방국에 포함될 리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시카와가 외쳤어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중국 대변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렸다는 걸.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주가 상황은? 도쿄증권거래소 개장 전인데 선물 시장이 이미 6% 넘게 빠졌습니다.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재 기업들은 시네스화학 8% 하락, 스미토모 금속 7% 하락, 도쿄일렉트론 9% 하락. 숫자가 줄줄이 쏟아졌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9조 4천억 엔입니다. 하루 만에 9조 4천억 엔이 증발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9조 4천억 엔. 일본 국방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이시카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국장님. 뭐야? 한국 상황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나카무라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걔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거야. 하지만 이시카와 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비축분도 변변찮고 기술력도 우리만 못해. 중국이 수도꼭지 잠그면 72시간 안에 라인 멈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따위. 그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전 7시 긴급 장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산업 대신 야마모토 다카시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에 나카무라 국장이 일어섰어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사실상 대일본 수출 금지입니다. 비축분은 그게 국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243일분이지만 실제로는 12일분만 확인됐습니다. 야마모토 대신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12일. 고작 12일이라고. 민간 위탁 비축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231일치는 어디로 간 거야? 대신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책임자 당장 조사해.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은 뭐야? 12일 안에 히토류 확보할 방법이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님,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말해봐. 호주와 캐나다에서 긴급 수입하는 겁니다. 물량은 적지만 중국산보다 순도가 높아서. 얼마나 걸려? 계약부터 선적까지. 최소 3개월입니다. 3개월. 우리한테 12일밖에 없다며. 대신이 다시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지와라. 왜 말을 안 해? 나카무라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 있는 거야? 한국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히토류 대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분도 우리보다. 닥쳐. 야마모토 대신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신님. 실제로. 후지와라. 대신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5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우리가 밸브 잠갔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됐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나고 말고요. 그때 저도 그 정책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삼성 라인이 멈출 뻔했잖아. SK하이닉스도 비상이었고. 그때 한국 언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본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난리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대신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나라한테 지금 우리가 손 벌리자고 말이 돼? 하지만 상황이. 후지와라. 대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무릎 꿇는 일은 없어. 절대로. 내가 대신으로 있는 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브리핑이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심의관님, 괜찮으세요? 아까 한국 이야기하셨을 때 대신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야. 대신님 말씀이 맞아.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손 벌릴 순 없지. 하지만 이시카와. 저는 후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5년 전 일 기억나? 우리가 수출 규제했을 때. 네, 물론이죠. 그때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시카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라고 거리에서 난리를 쳤어. 노제팬이라며 일본 제품 안 산다고 했지. 맥주 안 마시고, 유니클로 안 입고, 여행도 안 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1년도 안 돼서 다 무너졌어. 불매운동 흐지부지 되고, 일본 여행 다시 오고. 결국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야.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기술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우리한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정말 그럴까요?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뭐,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약할까요?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 수도.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고순도 소재를 만들어? 50년은 더 기다려야지. 하지만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시카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뿌린 홍보 자료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한국 연구원들 수준, 우리 고등학생만도 못해. 이시카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실망, 의심.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 그게 틀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매도 폭탄이 쏟아졌어요. 니케이 지수가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일시 정지됐어요. 2011년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팩스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요타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기차 라인 가동 중단 검토한다고요.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 비상. 파나소닉은요? 이미 오늘 오후부터 감산 들어갑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12일. 고작 12일치 비축분으로 일본 산업 전체가 멈출 판이었습니다. 그때 나카무라 국장이 다가왔어요. 후지와라,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자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관저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요? 총리가 직접 대응책을 보고하라고 했어.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3시. 시간이 없었어요. 미국 쪽은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미국도 자기들 걱정하느라 정신없어. 도움 못 받아. 그럼 호주는요? 캐나다는요? 다 마찬가지야. 어디서도 즉각 물량을 못 구해. 저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데요? 한국.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장님, 아까 대신님이. 알아. 그런데 말이야. 후지와라.
국장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확인해봤어. 한국 비축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얼마나요? 18개월. 547일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5년간 몰래 비축해왔대. 우리가 수출 규제할 때 교훈을 얻은 거지. 그럼 한국은 중국 조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당장은 괜찮을 거야.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비축분이 많다고? 그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 국장이 덧붙였어요. 한국이 희토류 대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어. 대체 기술이요? 희토류 없이도 모터 만드는 기술. 삼성과 LG가 공동 개발했다더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한테 안 당해.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쓸 수도 있어.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후지와라, 내가 알아봐. 한국 쪽 동향. 비공식적으로. 대신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하지만 그건 알아. 배신 같다는 거. 하지만 일본 산업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잖아.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신념.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 CCTV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경제학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죠. 일본은 희토류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없이는 반도체도 못 만들고 배터리도 못 만들어요. 일본과 한국, 둘 다 중국의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하하, 중국 앵커가 웃었어요. 그럼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까요? 일본이 먼저 무릎 꿇을까요? 한국이죠. 기술력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까. 일본은 그래도 좀 버티겠지만 한국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국 말이 맞아. 한국이 먼저 죽을 거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심의관님, 아직 계셨어요? 이시카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도 안 갔어? 네, 이거 정리하느라. 그녀가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뭔데? 한국 관련 보고서입니다. 국장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희토류 현황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시카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외무성 정보국이랑 JTRO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확인된 정보입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희토류 대응 현황, 비축분 547일분 일본의 45배, 대체 기술 희토류 프리모터 개발 완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공동, 재활용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98.7% 회수 기술 확보, 다변화 호주 베트남 미국에서 직접 채굴 계약 체결. 이게 말이 돼. 저는 소리쳤어요. 547일, 우리의 45배? 5년 전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이 전략 물자 비축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기술은 희토류 없이 모터를 만든다고? 삼성 SDI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시카와. 네, 이거 확실한 거야? 한국 정부 홍보 자료 아니고 JTRO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 공장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이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런데 그 5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심의관님, 이시카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쪽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요청한다면 희토류 일부를 긴급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릴 도와준다고, 시혜를 베풀겠다고? 5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장난하는 거야, 이게.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이시카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의관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국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공장 다 멈추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27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가 이제 그 한국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 CCTV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경제학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죠. 일본은 히토류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없이는 반도체도 못 만들고 배터리도 못 만들어요. 일본과 한국, 둘 다 중국의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하하, 중국 앵커가 웃었어요. 그럼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까요? 일본이 먼저 무릎 꿇을까요? 한국이죠. 기술력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까. 일본은 그래도 좀 버티겠지만 한국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국 말이 맞아. 한국이 먼저 죽을 거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심의관님, 아직 계셨어요? 이시카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도 안 갔어? 네, 이거 정리하느라. 그녀가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뭔데? 한국 관련 보고서입니다. 국장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히토류 현황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시카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외무성 정보국이랑 JTRO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확인된 정보입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히토류 대응 현황, 비축분 547일분 일본의 45배, 대체 기술 히토류 프리모터 개발 완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공동, 재활용 폐배터리에서 히토류 98.7% 회수 기술 확보, 다변화 호주 베트남 미국에서 직접 채굴 계약 체결. 이게 말이 돼. 저는 소리쳤어요. 547일, 우리의 45배? 5년 전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이 전략 물자 비축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기술은 히토류 없이 모터를 만든다고? 삼성 SDI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시카와. 네, 이거 확실한 거야? 한국 정부 홍보 자료 아니고 JTRO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 공장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이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런데 그 5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심의관님, 이시카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쪽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요청한다면 히토류 일부를 긴급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릴 도와준다고, 시혜를 베풀겠다고? 5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장난하는 거야, 이게.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이시카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의관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국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공장 다 멈추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27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가 이제 그 한국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어요. 한국 따위,
27년간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 조립이나 하는 나라. 기술력도 없는 나라. 우리가 수도꼭지 잠그면 끝나는 나라.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가 건넨 보고서. 거기 적힌 숫자들. 547일. 98.7%. 히토류 프리 모터. 하나하나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릴 앞질러.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늦어? 응. 좀 많이 늦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일 총리에게 뭘 보고해야 하지? 우리는 비축분이 12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547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악몽 같은 하루. 그게 겨우 첫날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경제산업성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잔뜩. 저분들 누구야? 제가 이시카와에게 물었어요.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주요 기업 임원들입니다. 왜 여기 다 모인 거야? 긴급 간담회 요청했대요. 아침 7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8시 15분이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도요타 다나카 전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님.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다나카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저녁 이사회에서.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전기차 라인 전면 중단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히토류 재고가 5일치밖에 안 남았어요. 모터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요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 그 도요타가 5일 뒤면 라인을 멈춘다고? 정부에서 뭔가 해주셔야 합니다. 다나카 전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비축분이라도 풀어주시든지 중국과 협상을 하시든지. 다나카 전무님, 저희도 지금. 도요타만 아닙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니는 3일치, 파나소닉은 4일치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 제조업 전체가 멈출 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축분이 적어도 한 달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5일, 3일, 4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긴급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50명이 넘는 기업 임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펜 돌리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야마모토 대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소니 이토 상무가 손을 들었어요. 어제 발표 이후 저희 주가가 15%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3조 엔이에요. 그게 정부의 최선입니까? 이토 상무님, 진정하시고. 진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파나소닉 우에다 전무도 일어섰어요. 저희 오사카 공장은 내일부터 가동 중단입니다.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부가 뭘 했습니까? 비축분이 243일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2일이라면서요? 그건 사기 아닙니까? 이게. 야마모토 대신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기라니, 그런 표현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분식회계, 허위공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27년 관료 생활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기업들의 임원들이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다니.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일본 최대 소재기업 스미토모 금속의 모리타 회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80세 노구의 흰 머리카락. 일본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다들 흥분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모리타 회장님. 야마모토 대신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이요? 네. 한국도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황은요? 대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담당자인 제가 대답해야 했죠.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한국은 비축분이 우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얼마나요? 547일분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547일. 우리의 45배? 모리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기술도 있다면서요?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 개발한 히토류 프리 모터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럼 한국은 괜찮다는 거야? 우리만 죽게 생겼네. 5년 전에 그렇게 무시했더니. 수군거림 사이로 모리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어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마모토 대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리타 회장님,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왜죠? 한국에 손을 벌리는 건 일본의 자존심이요? 모리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신님, 자존심으로 공장 돌릴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60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사 망하는 꼴을 수도 없이 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싫으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일본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한국에 무릎 꿇겠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리타 회장은 평생 일본 제일주의를 외쳐온 사람이에요. 1980년대 반도체 전쟁 때 한국 기업들을 짝퉁 공장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에 손을 벌리겠다고? 회장님, 그건 너무. 다나카 전무가 말렸어요. 너무 뭐요? 너무 창피해요? 모리타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한국 수출 규제할 때 다들 박수 쳤잖아요. 한국 놈들 혼내줬다고. 저도 그랬어요.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은 547일치 비축하고 대체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우리는 12일치 갖고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누가 이긴 겁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이겼냐고? 답은 뻔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리타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누가 이긴 겁니까? 그때 이시카와가 뛰어들어왔어요. 심의관님, 삼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무슨 회견? 히토류 프리 모터 기술 공개래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한국 뉴스가 떠올랐어요. 삼성 SDI 본사 앞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로고가 카메라에 붙어 있었죠. 지금부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단상에 두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삼성 SDI 최영호 사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권영수 부회장. 한국 배터리 산업의 양대 산맥이 나란히 선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기술은 RF200 히토류 프리 연구자석 모터입니다. 최 사장이 말했어요. 화면에 모터 도면이 떴습니다. 기존 전기차 모터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히토류 원소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RF200은 히토류 없이 동등한 성능을 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외쳤습니다. 불가능이라고들 했죠. 권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7년 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일본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히토류 대체 기술을 100년 걸려도 못해. 화면에 옛날 기사가 떴어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9년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 허황된 꿈에 불과. 저는 그 기사를 기억했어요. 제가 직접 취재에 응했던 기사니까요.
한국 연구원들 수준은 일본 고등학생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었어요.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했던.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 부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2557일. 화면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는 3847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삼성 SDI 울산 공장.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모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월 50만 개 생산 중이며 내년까지 200만 개로 증설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가격은요? 기존 히토류 모터 대비 30% 저렴합니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좋습니다. 효율이 3% 높아요.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57일. 3847번의 실패. 월 50만 개 생산. 숫자 하나하나가 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혹시 일본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요청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물론 조건이 있겠죠. 권 부회장이 덧붙였습니다. 5년 전 일본이 저희에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저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최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조건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회견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복수였어요. 5년 전 우리가 했던 짓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요타에서 연락 왔습니다. 삼성기술 도입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요. 소니도요. 긴급 미팅 요청했대요. 혼다는요. 이미 한국 출장 갔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따위라고 무시했던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다가왔어요. 후지와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요? 모리타 회장이 진짜로 한국 갔어. 뭐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서울 간다더군. 삼성 만나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정말로 한국에 간 거예요. 정부 허락도 없이요? 민간 기업이 뭘 하든 우리가 막을 순 없잖아.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거라는 거야.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다들 한국행 비행기 예약 중이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5년 전 수출 규제 당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한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 이제 무릎 꿇고 빌 거야. 그런데 지금 무릎 꿇는 건 우리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뭘? 5년 전에요. 수출 규제 말입니다. 국장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수출 규제가 한국을 무릎 꿇린 게 아니라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이틀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매도 폭탄이 쏟아졌어요. 니케이 지수가 또다시 5% 넘게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입니다. 시가총액 15조엔 증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심의관님, 독일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시카와가 뛰어들어왔어요. 독일, 무슨 연락? BMW와 폭스바겐이 삼성 기술 도입을 공식 발표했대요. 저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가 떠 있었어요. BMW, 삼성 SDI와 히토류 프리모터 공급 계약 체결. 폭스바겐,
한국 기술로 전기차 혁신 선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까지 한국 편을 든 거야? 그뿐이 아닙니다. 이시카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미국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테슬라, 삼성 LG와 긴급 미팅. 히토류 대체 기술 도입 검토. GM 포드,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 발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까지? 여기 더 있습니다. 이시카와가 화면을 넘겼어요. 중국 언론 기사였습니다. 삼성 기술, 중국 히토류 무기와 전략의 치명타. 한국, 중국 의존에서 탈피. 게임 체인저 등장.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조차 인정한 거예요. 한국이 이겼다는 걸. 그리고요.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일본 기업들 동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뭔데? 모리타 회장이 삼성과 MOU 체결했대요. 기술 이전 협의 중이고요. 이미? 도요타도 LG와 비밀 협상 중이래요. 소니,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들 몰래 한국 갔던 거야? 네. 정부 눈치 보느라 공식 발표를 안 했을 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부가 한국에 손 벌리지 말라고 했을 때 기업들은 뒤에서 이미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27개사입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27개. 일본 주요 제조업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스카이라인.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요타 본사, 소니타워, 파나소닉 빌딩.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구걸 전화가 오가고 있을 거예요. 이시카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 거야?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답은 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상황을 보고하라. 기시다 총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야마모토 대신이 일어섰어요. 현재 일본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 중입니다. 히토류 재고 부족으로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주요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이틀간 15조 엔 증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응책은? 그게 대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긴급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기업들이 3개월을 버틸 수 있나? 솔직히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외무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한국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히토류 비축분과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요청하면 안 돼. 야마모토 대신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에 손 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안 됩니다. 대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 여론보다 경제가 먼저 아닙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두 대신이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회의실이 잠잠해졌어요. 푸지와라 심의관.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총리님. 자네가 담당자라며. 한국 상황을 직접 설명해봐.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비축분은 547일치입니다. 우리의 45배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개발한 히토류 프리 모터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BMW,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총리가 물었어요. 네, 확인된 정보입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리타 회장을 비롯해 27개 기업이 이미 한국과 비밀 협상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뭐? 정부 허락도 없이? 야마모토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민간 기업의 결정입니다.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총리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후지와라 심의관. 네. 솔직하게 대답해. 일본이 한국 없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7년간 믿어왔던 신념.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따라올 수 없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3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야마모토 대신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후지와라 심의관, 지금 무슨 소리를? 사실입니다. 대신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어려운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관저복도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을 켜기 힘들었어요. 후지와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었어요. 수고했어. 수고라뇨. 망신당한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야마모토 대신 표정 봤어요? 저 죽이고 싶어 하던데. 걱정 마. 총리가 내 편이야. 국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누군가는 해야 했어.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국장님. 응. 저 27년간 틀렸던 것 같아요.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국말이에요. 저는 계속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조립이나 하는 나라, 기술력도 없는 나라라고. 저는 담배를 꺼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은 547일치 비축하고 대체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우리는 12일치 갖고 허덕이고 있고. 5년 전 수출 규제 때 저 진짜 우쭐했거든요. 드디어 한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됐네요. 우리 공격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국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후지와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만 틀린 게 아니야. 우리 다 똑같았어. 나도, 대신도, 총리도. 다들 한국을 얕봤어.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야. 국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27년간 쌓아온 자존심. 일본이 최고다라는 믿음. 그걸 버려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계속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는 거요. 뭔가 바꿔야 해요. 우리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바꿔야 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관저 정원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 기업 동향, 주가 분석. 모니터에는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삼성 SDI 기자회견 다시 보기. 최영호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557일.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2557일.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은 울분을 삼키며 연구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2557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수출 규제 직후 한국 언론 기사들. 일본의 경제 보복, 한국 반도체 치명타, 삼성 SK, 재고 3개월분, 비상체제 돌입, 대통령, 일본의 유감 표명. 그때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웃었어요. 역시 한국은 우리 상대가 안 돼. 몇 달만 버티면 무릎 꿇을 거야.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어요. 그리고 7년 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시카와가 가져온 한국연구원 인터뷰 자료. 손가락이 녹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 SDI 선임연구원 박준혁의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를 물려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를 물려줄 순 없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2557일을 버텼던 거예요. 반면 우리는 한국 따위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창피했습니다. 27년간 공무원으로 살면서 저는 대체 뭘 한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우월함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 대가를 이제 일본 전체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시카와라고 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심의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모리타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에서 생중계 중입니다. 빨리 보세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NHK 긴급 속보가 뜨고 있었어요. 스미토모 금속 모리타 회장, 서울서 긴급 기자회견. 화면에 모리타 회장의 얼굴이 떴습니다. 80세 노구,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 저는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스미토모 금속은 삼성 SD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히토류 프리모터 기술을 도입하고 공동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일본 정부와 협의는 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모리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허락 없이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 허락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리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SDI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7년간 이 기술을 개발한 분들이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들 손을 봤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굽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60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런 손은 처음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분노를 기술로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모리타 회장이 말했어요. 6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으니까요.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60년간의 무시에 대해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들어 주셔서. 화면 속 모리타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80세 노인이 일본 재계의 전설이 한국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인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리타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후지TV, 아사히, 모든 방송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일본 재계 거물, 한국 앞에서 눈물, 60년 무시의 사과, 스미토모,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정부 무시하고 독자 행보, 일본 제조업 위기, 한국만이 해결책. 저는 사무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모리타 회장 미쳤나? 한국한테 무릎 꿇다니. 매국노 아니야? 60년 커리어 다 버린 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한국이 대단하긴 하잖아. 2557일이라니. 진짜 존경스럽다. 여론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혼란스러운 사람들. 심의관님, 이시카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이 떠 있었어요. 2557일의 기록, 히토류 프리모터 개발 비하인드. 이게 뭐야? 삼성이 공개한 개발 과정 다큐멘터리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벌써 조회수 800만이에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두운 연구실에서 시작됐어요. 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실패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몇 번째지? 1847번째요.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박준혁, 삼성 SDI 선임연구원. 히토류 프리모터 프로젝트 총괄. 포기할까요? 후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말대로 불가능한 건지도 몰라요. 10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박준혁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100년?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기다리면 우리 손자들도 일본한테 무릎 꿇고 살아야 해. 그가 실험 장비를 다 시켰어요. 난 싫어. 우리 아이들한테 기술 식민지 물려주기 싫어.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848번째 가자. 박준혁이 말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1849번째가 있으니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2년 뒤. 실패 횟수 2891번. 박준혁 연구원의 손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굽어 있었어요.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군데군데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 손은요?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고온 실험하다가요.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히토류 대체 물질 합성할 때 1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장갑 껴도 열기가 뚫고 와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프죠. 그가 웃었어요. 근데 뭐 손가락 좀 상하면 어때요? 기술만 완성되면.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은 깨끗했어요. 27년간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만졌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으면서 그 시간에 저 사람들은 손가락이 녹아가며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5년 뒤. 실패 횟수 3500번. 연구실에 젊은 여성 연구원이 등장했어요. 자막 김서연, 삼성 SDI 주임 연구원. 프로젝트 합류 3년차. 왜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어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2019년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뉴스 보면서 너무 분했어요.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거 보면서요. 그래서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녀가 실험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크리스마스도 연구실에서 보냈고요. 남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안 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영상의 하이라이트. 7년 뒤. 실패 횟수 3846번. 연구실 한가운데 거대한 모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이번이 3847번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죠.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위치가 눌렸어요. 모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초, 5초, 10초. RPM 안정적입니다. 출력 정상. 히토류 제로 상태에서 작동 확인.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해냈어. 해냈어. 7년. 2557일. 3847번의 실패.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이시카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7년. 저는 27년간 뭘 했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한국을 무시하는 보고서를 쓰고 일본이 최고다라고 자만하고 그 시간에 저 사람들은 손가락이 녹아가며 주말도 없이 연인도 잃어가며 2557일을 싸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 물려주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뼛속까지 부끄러웠어요. 이시카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어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어요.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에 공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의 히토류 긴급 지원 요청, 역사적 전환, 삼성 LG, 일본 기업 지원 결정. 과거는 묻지 않겠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한국 기술 도입 공식화. 뉴스 헤드라인이 매일 바뀌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지와라, 나카무라 국장이 다가왔어요. 한국 측에서 연락 왔어. 무슨 연락이요? 실무협의단을 보내달래. 기술 이전 논의하려고. 내가 단장으로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27년간 한국을 무시해 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요?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지와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혀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스미다강 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27년, 1997년에 경제산업성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은 끝났다.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이 4강에 올랐을 때도 저는 비웃었습니다. 축구나 잘하지. 기술은 우리가 위야. 2010년,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를 했을 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본 기술 베낀 거잖아. 진짜 실력이 아니야. 2019년, 수출 규제. 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어요.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서 27년간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 물려주기 싫다. 박준혁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마음으로 2557일을 버텼어요. 저는요? 저는 27년간 무슨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오만함, 그 자만심, 그게 저희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제산업성 청사, 나카무라 국장 앞에 섰어요. 국장님. 왜? 사직서 냈습니다. 국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27년간 관료 생활 마감합니다. 후지와라, 정신 나갔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직을? 이런 상황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한국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이 정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겠다고? 도망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우러 갑니다. 뭘? 한국에요. 가서 배우려고요. 국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2557일간 뭘 했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버텼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후지와라.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27년간 무시한 것에 대해 직접 가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NHK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후지와라 전 심의관님, 27년간의 관료 생활을 마감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27년간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조립이나 하는 나라, 기술력도 없는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5년 전 수출 규제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어요. 2557일간 3847번 실패하면서 손가락이 녹아가면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로 일본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27년간 틀렸다는 게,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2557일을 버텼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27년간 무시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난도 있었어요. 매국노, 배신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원도 있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한국에서 잘 배워오세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 SDI 박준혁 연구원이었어요. 후지와라 선생님, 영상 봤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27년간 무시했던 사람한테 저 사람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지와라 선생님.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굽어있는 손가락, 거친 피부, 화상 흉터, 2557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박준혁 연구원이 웃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7년간 무시했는데,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웃었는데, 저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연구소. 그곳에서 매일 새로운 걸 배워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바뀔 수 있다고, 저처럼 틀렸다고 인정하고, 한국에게 배울 수 있다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6개월 뒤,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아닌 작은 강연장에 섰어요. 청중은 일본의 젊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실패담입니다. 27년간 틀렸던 한 공무원의 실패담이에요.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삼성 SDI 연구소, 박준혁 연구원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고 배우면 돼요. 한국이 2557일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7년의 오만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지금까지 27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 관료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557일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이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